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를 보러 가고 싶긴 한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챙길 게 너무 많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죠. 시간이 꽤 들 것 같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짧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설정, 흐름상 파악하면 좋을 스토리, 주요 등장인물 정리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설정. 이게 어느덧 시리즈의 10번째 영화다 보니까 설정이 엄청 복잡하고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길어지면서 설정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에 자동차로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주인공들은 짱 세다. 가족은 소중하다. 이 세 가지 정도면은 뭐 끝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 자동차로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주인공들은 짱 세다. 가족은 소중하다. 딱 세 개. 뭐 요 정도 톤만 알고 가셔도 아, 요런 영화구나. 바로 뛰어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런 설정을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작품을 이해하기 좋을 정도로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던 어떤 조그만 집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위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까지 감동을 시켜서 결국 자기네 편으로 오게 만드는 희한하게 의리 있고 나쁘지만은 않은 심성이 착한 그런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주인공들이 나름의 범죄적 업적을 쌓다 보니까 다른 지하세계 거물들과도 얽히는 일이 있겠죠.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당연히 주인공이 언제나 이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범죄 집단이 정부 소속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엄청난 요원의 눈에까지 들게 됩니다. 쟤네 뭐지? 차라리 쟤네한테 일을 맡겨볼까?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 측 비밀 요원의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탱크, 비행기, 핵 잠수함, 우주에 떠다니는 위성과도 싸움을 합니다. 다 승리해요. 그렇게 하며 세계 평화를 지켜오고 있다. 범죄자였던 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초능력만 없을 뿐 아니지,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운전 능력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인간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스토리도 이게 다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간 뭐가 많지만 이번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래도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은 스토리라인 하나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스토리 설명을 할 때 이 주인공들이 지하세계의 다른 거물들과도 맞붙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5편의 악당으로 등장했던 헤르난 레이에스라는 인물이에요.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은 돈으로, 선물로 아예 지역 경찰까지 지역 전체를 매수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거물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주인공들이 이 인물하고 얽히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주인공들이 이 레이에스가 돈을 모아둔 금고, 뺏길까봐 경찰서에 숨겨뒀던 그 금고, 이거를 금고채로 통째로 훔쳐가 버려요. 그 덕분에 주인공들은 굉장한 부를 쌓게 되고요. 이번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이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아, 근데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스토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작품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화 보시다가 뭐야 끝이야? 왜 갑자기 뭐야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편이 나올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쿠키 영상은 2개입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하나 나오는 게 있고 엔딩 크레딧 중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꽤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작품을 다 정주행 하시는 거고요.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정말 속성으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작품은 엄청난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가기보다는 엄청난 자동차 액션과 세계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그들을 연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 이 자체를 구경하러 가는 시리즈거든요. 그러니 이번 영화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주요 인물들, 캐릭터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거, 여러 이름이 나올 거예요. 워낙 캐릭터가 많으니까 그 이름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은 영화를 보면 어차피 지네끼리 계속 부르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얼굴 보고서 아, 이런 애구나 익히시는 게 더 편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가봅시다. 일단 주인공 도미닉 토레토, 일명 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친구는 뭐 리더고요, 아빠고요, 빅 브라더고요, 싸움 제일 잘하고요, 인성 제일 좋고요, 뭐 그냥 최고예요. 무조건 다 최고예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 시리즈에서 제일 멋있는 거 담당하는 애 도미닉 토레토다 아시면 돼요. 주인공 오브 주인공. 이 도미닉이라는 애는 레티라는 인물과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습니다. 이 둘은 너무 사랑을 해서 한 명이 죽지 않는 이상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당연히 결혼까지 한 상태고요. 그렇게 부부로 살고 있는 도미닉과 레티는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꼬맹이 브라이언의 이름은 도미닉이 과거 의형제 수준으로 가깝게 지내던, 정말 애정을 갖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의 절친 브라이언. 도미닉을 잡으러 왔다가 그의 친구가 되어버린 경찰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잠시, 이 어른 브라이언을 연기한 배우가 폴 워커라는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더 이상 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분노의 질주 7에 등장했던 See You Again. 아마 여러분들 피아노 전주 나오는 거 들으면 다 이 노래 하실 그 노래예요. 그게 이 배우를 추모하면서 시리즈에 등장했던 노래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느낌의 음악이 이번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곳곳에 그 폴 워커, 정확히 말하면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의 모습들이 등장해요. 그게 다 떠난 폴 워커를 향한 이 시리즈 제작진의 배우들의 애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애정 때문인지 이 세계관 안에서는 브라이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나와요. 멀쩡히 잘 살아서 도미닉 토레토의 여동생 미아와 결혼까지 했고요.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라는 설정이죠. 그래서 어른 브라이언 대신에 도미닉의 여동생 미아가 종종 시리즈에 등장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른 브라이언의 이름을 딴 아이가 리틀 브라이언이다. 그런데 이 꼬맹이 브라이언은 도미닉과 레티의 친자식은 또 아니에요. 도미닉한테는 친자식인데 레티한테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시리즈 중간에 레티가 죽은 것처럼 처리됐던 시간이 좀 있어요. 다들 얘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본인도 기억상실에 걸려서 원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때 도미닉과 잠시 사랑에 빠졌던 엘레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브라질 출신이고요. 브라질에서 실제로 경찰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도미닉과 얽히게 되죠. 이 관계는 레티가 살아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요. 엘레나는 그를 떠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 엘레나가 돔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브라이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엘레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레티랑 도미닉만 얘를 키우고 있느냐? 이 엘레나의 행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무튼 엘레나가 그런 브라질 출신의 인물이고요. 이때 브라질에서 활동을 하다가 돔이 길거리 레이싱을 하러 갔다가 디오고라는 인물을 또 만나게 돼요. 잠깐 인연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번 영화에도 디오고라는 인물이 잠깐 또 등장해서 인사를 하니까 나오면 아 쟤구나, 5편에 나왔던 걔구나 하시면 돼요. 도미닉에게는 여동생 미아 말고도 남동생 제이콥도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 두 형제가 크게 싸우고 평생 안 보고 살다가 지난번 영화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어떻게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한 상황이에요. 도미닉이 범죄자로 자라는 동안 제이콥은 특수부대 출신의 엄청난 스파이로 성장을 해서 지 형만큼 강하고 똑똑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면 그러려니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도미닉 가족 구성원들. 이렇게 가족은 끝! 또 아니에요. 도미닉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이 직계 가족을 넘어서거든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의 패밀리, 군단, 친구들, 이번 작품에 등장할 몇 명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로만이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허세와 허당을 담당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어설픈 측면이 있어요. 무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주로 조롱을 당하는 역할이죠. 이 로만을 제일 많이 놀리는 게 테즈와 램지라는 친구들이에요. 테즈는 기계 쪽의 지식에 빠삭한 친구고요. 항상 로만을 놀리는 데 일조하고요. 램지라는 친구는 아예 천재 해커라는 설정이에요. 실제로 7편인가에서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바로 추적해낼 수 있는 신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천재 해커로 등장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 램지라는 캐릭터는 요 패밀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운전을 못한다 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코믹하게 다뤄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명 정도가 뭉쳐다니면서 사건을 같이 해결해 주는데, 최근에는 한 명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바로 한이라는 캐릭터죠. 시리즈 초창기에부터 있었고요. 세계관 속에서 돔과 오랫동안 일해온 사이인 한은 작전을 수행하다가 알게 된 지젤이라는 특수 요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쁜 애랑 싸우다가 지젤이 사망하게 되고요. 인생의 연인을 잃어버리게 된 한, 혼자 그냥 도쿄로 훌쩍 떠났다가 본인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게 또 지난번 영화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는 오랜만에 팀에 합류해서 다시 패밀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진짜 이제 도미닉 패밀리의 끝이고요. 이 패밀리와 긴밀하게 연결돼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노바디라는 인물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토리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음지에서 비밀리에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정부의 어떤 요원들이 있는 특수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이끄는 게 미스터 노바디라는 사람이에요. 돔 패밀리가 노바디의 집단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큰 사건들을, 세계 평화를 지키는 사건들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시리즈 중간에 노바디가 뭐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건지 어느 날 이 젊은 요원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실습시켜주려고. 진짜 그 때문인지 지난번 영화에서 노바디가 작전 수행 중에 실종되는 장면이 등장했고요. 현재 노바디의 소재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작품에 보게 되실 친구는 그때 노바디가 데리고 다니던 젊은 요원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도미닉 패밀리와 친밀한 관계를 쭉 유지해온 사람들의 얘기고요. 또 아셔야 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인물들은 돔 패밀리와 적대 관계인 인물들이에요. 끝까지 적대 관계인 애들도 있고, 적대 관계였다가 동맹을 맺게 되고 결국 친구가 된 애들도 있기도 해요. 몇 명만 살펴볼게요. 먼저 세계 최고의 암살자 데카드 쇼, 군인 출신이고요. 자기 동생이 분노의 지주 6의 메인 악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얘랑 싸우다가 한의 여자친구 지질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싸움에서 도미닉 페거리에게 거의 죽을 뻔합니다. 자기 동생이. 데카드 쇼 화가 나죠. 분노의 지주 7의 메인 악역으로 등장해서 도미닉 패밀리를 통으로 없애버리려 그래요. 좀 전에 또 등장했던 그 한이라는 친구가 도쿄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 그랬죠. 그때 이 한을 죽이려고 한 애가 데카드 쇼였어요. 도미닉에게 경고하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미닉 페거리와는 원수 사이이지만 또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어떤 공통의 적이
구석에 나타나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싸우다 정든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물은 최고의 암살자다 보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데 세계관 최고의 힘캐인 도미닉 토레토, 그리고 또 한 명의 절대 강자 중에 한 명인 도미닉 페거리를 잡으러 왔다가 또 이들과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요원 홉스라는 요원이랑 1대1로 싸움을 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데카드 쇼는 아직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한이 살아 돌아온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데카드 쇼의 은신처에 갑자기 한이 나타나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갈등 어떻게 되는 거지? 복수하는 건가? 의문인 상태로 이번 영화가 시작되죠. 참고하시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데카드 쇼는 이렇게 돔 패밀리랑 지지고 볶는데 얘 엄마, 이 엄마는 또 도미닉 페거리, 정확히는 도미닉 토레토를 되게 좋아해요. 아들들이랑 비슷한 듯 다른 그 모습에 좀 애정을 느끼고 있나 봐요. 엄마 본인 자체도 굉장한 실력자고 엄청난 도둑이거든요. 자기 나름의 지역 팀도 있고,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도미닉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캐릭터 사이퍼,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하는데요. 아까 도미닉 패밀리의 램지가 천재 해커라고 그랬죠. 이 램지가 두려워할 정도의 전설급의 해커가 사이퍼입니다. 실제로 이 해킹 능력을 활용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도미닉 페거리 자체도 완전히 해체시킬 뻔했던 인물이에요. 핵 잠수함 활용하고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거든요. 물론 이제 또 그 핵 잠수함이랑 주인공들이 자동차를 갖고 싸워갖고 막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대단한 일이 벌어지긴 했었어요. 아무튼 아까 말했던 엘레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도미닉과 레티가 키우고 있는 꼬맹이 브라이언의 친엄마, 도미닉과 잠깐 사귀었던 브라질 출신의 경찰 엘레나는 죽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죽었어요. 죽은 척이 아니라. 이 엘레나를 죽인 게 사이퍼입니다. 심지어 도미닉 토레토가 보는 앞에서, 깐나나기 브라이언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엘레나를 쏴 죽인 게 사이퍼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꼬맹이 브라이언을 인질 삼아서 도미닉으로 하여금 자기 패밀리를 배신하게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두 번의 시리즈에 연달아 정말 센 악역으로 나오고요. 도미닉 페거리를 정말 위험에 빠뜨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데카드 쇼를 넘어서서 지금 시점으로 도미닉 패밀리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인물이 있다면 요 사이퍼일 겁니다. 근데 이번 영화도 출연을 한단 말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얽히게 될지가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를 보러 가시기 전에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간단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였길 바라면서, 혹시나 영화 보러 가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는 천지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